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국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나라,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 나라는요 신대륙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어요. 영국은 지금 미국의 동쪽 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포르투갈은 남아메리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많은 식민지를 건설한 곳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을 우리는 세계의 안주인 바다의 여왕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영국의 탐험가들이 끈질기게 그들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바다 전투가 일어났어요. 스페인 국왕 펠리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이 펠리페는 영국의 메리 여왕과 결혼을 했었던 스페인의 국왕인데요. 메리 여왕이 죽은 이후에는 다시 스페인의 왕위를 차지해서 스페인의 왕이 되었어요. 아주 잠깐 동안은 두 나라의 왕이었지만 결국에는 스페인의 왕으로 정착을 했어요. 이 펠리페는 영국의 배들이 스페인 바다를 마음대로 침범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영국 상인들은 서인도 제도에다가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영국 탐험가들은 펠리페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자꾸 만들려고 했었어요. 영국의 배들이 금을 가득 실은 스페인의 배들을 자꾸 강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펠리페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국의 배들이 스페인 바다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오. 말을 듣지 않으면 스페인은 영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것이요. 엘리자베스는 오케이, 네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뱃사람들에게는 스페인의 배를 강도질해도 좋다 이렇게 은밀히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계속 해외로 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식민지를 계속 차지하기 위해서 탐험하도록 한 거죠. 영국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부유해졌어요. 펠리페는요, 엘리자베스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곧 알아챘어요. 그래서 스페인은요, 자신이 세계에 영원히 오래가는 부강한 나라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펠리페는요, 강한 함대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갤리선. 그러니까 배 밑장에서 노자비들이 저어서 항해하는 전함을 갤리선이라고 하고요. 갈레온선, 사람과 화물을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돛배를 갈리온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들을 자꾸자꾸 만들어냈어요. 영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펠리페가 영국을 쳐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요, 또 있었어요. 뭐냐? 펠리페는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영국 국교회라는 프로테스탄트 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집어삼키면서 그곳을 가톨릭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영국을 정복해서 집어삼키는 것이 신에게 바치는 최대의 경배가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30척의 전함을 바다에 띄웠어요. 네,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 배에다가는요, 기독교다운 태도, 모든 병사들이 기독교다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마다 신부를 태웠고요. 신부들이 집전하는 예배에 모든 병사들이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함대가 아주 성스러운 함대가 되도록 했던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침공에 대해서 허둥대면서 대비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녀의 사촌 하워드 경에게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험 많은 뱃사람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을 부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워드와 드레이크가 영국의 함대가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항구를 떠나기 전에 공격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쪽으로 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북풍, 바람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자꾸 북쪽으로 떠밀려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영국의 플리머스 항이라는 곳에서 그 스페인 전함들을 기다렸어요. 어땠을까요? 네, 기다리는 중에 프란시스 경은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있었어요. 드디어 스페인의 함대가 나타났어요. 스페인의 배들은 아주 거대했어요. 병사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영국 군대는요, 아주 배들이 작았어요. 왜냐하면 작전이 달랐거든요. 작전이. 스페인의 배들은요, 영국 배들에게 다가가서 그 배들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무찌를 거라는 작전을 세웠었고, 영국의 배들은 그 거대한 스페인 전함에 구멍을 뻥뻥 뚫는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군의 작전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스페인 해군이요, 2배나 우세했는데 승리는 영국군이 차지했던 거예요. 스페인의 전함 70척이 부서지고요, 2만 명가량이 되는 스페인 병사들이 죽었어요. 바다의 안주인이었던 스페인, 참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무적 함대의 패배는 영국과 스페인의 지위를 영영 바꾸어 놓았어요. 예전의 위세를 다시는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의 제국은 점점점 강대해지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에 그 힘을 뻗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약 1100년 뒤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했어요. 그 1100년 동안에 세계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어요.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와는 모든 것이 딴판인데요. 그럼 지금 16세기 말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볼게요. 영국의 남단에는요, 플리머스 항이 있어요. 플리머스 항에서 배를 타고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프랑스 앞바다에는 뭔가 기대에 찬 상인들이 보여요. 그 상인들은요,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 캐나다로 가서 아름다운 털가죽을 사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프랑스 아가씨들에게 팔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스페인이 있네요. 얼마 전에 영국과 무적 함대와 싸웠는데요, 처참하게 패배했네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바로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초록 밀림이 나와요. 그 초록 밀림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직 그들은 수렵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프리카 하단에 희망봉이 있어요. 네, 이 희망봉을 거쳐서 우리는 인도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남쪽 끝을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항해하게 되면요, 인도로 갈 수 있는데 100년쯤 전에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갔다 보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의 배들이 정박해 있는데요. 금도 실려 있고요. 그 배들의 밑창에는요, 상아가 가득 실려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었는데 그 노예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려요. 그들을 신대륙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 신대륙에서는요, 죽도록 일을 해야 했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희망봉을 통해서 인도로 갈 수가 있는데, 인도로 한번 가볼게요. 인도에 가기 전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네요. 아라비아 반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이 아라비아 반도는요, 지금 이스탄불이 굉장히 힘이 세요.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그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꿨던 오스만 제국이 지금도 아라비아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슐레이만 대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위세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요,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곧 페르시아 사람들과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이 대파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인도로 가볼 거예요. 인도로 가는 배들이 무척 많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의 배들 무척 많은데요. 그 배들의 상선들, 그러니까 상인들은요, 향료를 사러 인도로 가요. 이 인도는 무굴 제국인데 강력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태평스러워요. 힌두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은요, 너무 사이가 좋고요. 유럽 사람들이 장사를 하러 오니까 어때요? 풍요로워요.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아름다운 건축물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진기한 향료 냄새도 나고 있어요. 예, 우리 다시 동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인도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남중국해가 나와요. 이렇게 많은 섬들이 주변에 있죠. 남중국해를 거쳐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이가 있어요. 애보리진 유목민들이 캥거루를 사냥하고 있고요. 웅덩이를 파서 물개구리 잡고 모닥불가에 앉아서 옛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가보니까 뉴질랜드가 나와요. 마오리족 사람들이 카누를 타고 근처를 분주히 오가면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아직 이곳은요, 탐험가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볼게요. 네,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지금 중국은요, 명나라예요. 명나라는 황제들이요, 선원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기도 했는데 황제가 사는 곳을 자금성이라고 해요. 외국인들은 그곳에 얼씬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중국 땅에 들어서 구경을 하고 싶은데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일본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일본이 있는데요. 한창 사무라이들이 서로 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천황이 있긴 한데 힘이 너무 약해서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라는 유명한 장군이 얼마 전에 수도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오다 노부나가는요, 일본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넓고 넓은 이 북태평양, 남태평양, 태평양이 나와요. 태평양. 이제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태평양을 한번 건너가 볼게요. 네. 태평양을 건너게 되면은 아메리카가 나와요. 신대륙이죠. 신대륙. 이렇게 아메리카가 나와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배를 타고 몇 달을 왔어요. 몇 달을 오면은 이렇게 육지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식민지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쪽으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중앙 아메리카를 지나서 남아메리카 해안에는요, 폐허가 된 잉카 제국들의 사원과 도로가 보여요. 잉카 제국들의 사원과 도로가 보여요.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 남아메리카의 남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마젤란 해협이 나와요. 마젤란 해협으로 이렇게 건너게 되면 우리는 대서양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게 된 거죠. 마젤란 해협은요, 이렇게 대서양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긴 한데요, 물이 너무 거칠어서 작은 배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프 혼, 여기에는 케이프 혼, 네, 혼 곳이 있죠. 케이프 혼이 있고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북쪽,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왼편에 포르투갈 사람들의 정착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선가 스페인 깃발을 단 배들이 나타나서 대포를 쏘아댈지도 모르니까 얼른 우리는 올라가 볼게요. 아직까지도 남아메리카의 땅을 서로 포르투갈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카리브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플로리다라고 하는 미국의 지역이 있어요. 플로리다. 네, 요 플로리다예요. 카리브해를 지나서
플로리다로 가볼게요. 플로리다에는 스페인 식민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끔 원주민들이 보일 뿐이죠. 다시 위쪽으로 슬슬 올라가 볼게요. 북아메리카 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뭔가 좀 추워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네요. 해변에 어부들이요,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마을들도 보여요. 우리가 뉴펀들랜드라는 섬으로 가볼게요. 뉴펀들랜드. 이곳은요,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네. 그 뉴펀들랜드 섬, 이곳에 여러 유럽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고기잡이로 분주해요. 그렇지만은 곧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시 자신의 나라, 유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섬은 다시 텅 비게 되죠. 16세기에 세상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이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에서는요, 200년, 아잔타 석굴이 만들어진 때부터 1616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때까지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